신도시나 교통, 주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계속 또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오늘은 지금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자에 대해서 7월부터 지금 실외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면제하는 등의 방역 수칙을 완화하는 접종을 했을 때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대책을 내놨습니다. 네. 전문가들의 의견도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 같고 우려도 나오고 있고 어떤 우려들이 나오고 있는지 대책은 그럼 무엇인지 정은혜 전 의원께서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자들에 대해서 7월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을 면제하는 등 방역 수칙을 완화해주는 내용의 접종 인센티브 대책을 내놨습니다. 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6일 예방접종 진행에 따라 3단계로 방역조처를 조정하는 예방접종 완료자 일상회복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네. 방안을 보면 다음 달 1일부터 시작되는 1단계 조처로 1차 접종자는 현재 8인까지 가능한 직계가족 모임을 셀 때 한도에서 제외됩니다. 1차 접종자와 접종 완료 가능자가 노인복지관과 경로당에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도 독려하고 네. 국립공원 등 주요 공공시설의 입장료, 이용료 등을 할인 면제해 주거나 우선 이용권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예. 그 1차 접종자라고 하면 1차 접종 뒤에 14일이 경과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상반기에 1,300만 명이 1차 접종이 완료된 이후에 7월부터 시행되는 2단계 방역조처에서는 2차까지 마친 접종 완료자는 5인 이상 등 사적 모임 인원 제한에도 한도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식당, 카페 등을 이용할 때에도 1차 접종자는 실외 이용 기준에서 접종 완료자는 실내, 실외 모든 인원 기준에서 제외됩니다. 네. 또한 1차 접종자와 접종 완료자에게 또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도 해제됩니다. 공원과 등산로 등 실외 공간에서 2m 간격을 두지 않아도 마스크 없이 산책과 운동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수가 모이는 실외, 집회, 행사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그 의무가 유지됩니다. 예. 전 국민의 70% 이상이 1차 접종을 완료하는 9월 말 이후에는 3단계 조처로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수칙에 대한 재논의에 들어갑니다. 12월 이후에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도 검토하고 하기로 했는데요. 네. 전문가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우선 접종 인센티브를 주는 건 보건학적으로 당연하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예. 최원석 고려대 안산병원 교수는 황열병 위험 국가들이 입국자들에게 예방접종을 요구하듯이 보건학적으로 백신 접종자와 미접종자에 대한 대응은 다를 수밖에 없다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반면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는 이번 방안으로 접종률에 큰 변화가 있을지 모르겠다. 사람들이 접종을 기피하는 근본적인 이유인 중증 이상 반응에 대한 불안을 줄여주도록 이상 반응 관리와 지원을 강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하기도 네.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지금 의견들이 조금 분분한 것 같은데 신보라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우선 일상회복 지원 방안을 발표했는데 네. 그중에서 1단계 접종 완료자에 대한 그 완화 조치가 가족 모임에서 이제 인원 제한에서 그렇죠. 제외를 하는 거고 대신 마스크 착용은 현행을 유지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조치가 과하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 1단계 접종이 6월까지 1,300만 명이 접종 목표 인원인데요. 예. 이게 가능하느냐의 문제를 좀 짚어봐야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우선 60세 이상 분들인데 그 대상자 분들이 예. 이분들의 백신 사전 예약률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다 백신을 맞아야만 6월 말까지 1,300만 명 그 접종 목표가 달성이 되는 건데 현재로서는 백신 동의율이 낮기 때문에 이걸 달성을 해야만 또 이에 대한 그 완화 조치가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20일 기준으로 보면 60세 이상 고령층 전체 백신 접종 예약률은 50%. 50%. 70에서 예. 74세 예약률은 처음 5일 만에 40%였지만 이후 9일 동안 22.5%포인트 오르는 데 그쳤다고 하고요. 예. 60에서 64세는 39.7%로 제일 낮게 연령이 내려가니까 더 낮아지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권덕철 그 보건복지부 장관도 최근 회의에서 백신 접종 예약률 증가 속도가 둔화되고 있다. 백신 접종을 통한 일상 회복이 참여율 조절로 늦춰지는 것 아닌지 우려스럽다. 이렇게 말할 정도이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런 일상 회복 지원 방안이 일정 정도 접종률을 끌어올리는데 기능은 할 수 있겠지만 이런 백신 접종 속도
속도를 보건데 예. 접종자들의 그런 노 마스크를 눈에 띄는 어떤 현상으로 관찰하기에는 당국의 계획보다는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 그리고 네. 중요한 건 질본에서 그런 이 백신 접종 예약률이 예. 왜 이렇게 떨어지는가에 대한 근본 원인을 면밀히 좀 파악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요. 그에 따라서 그 원인에 따라서 저는 인센티브 대책도 다른 된다. 방향으로 정해져야 된다. 예컨대 네. 지금 예약률이 떨어지는 게 이상 반응에 대한 불안 예. 그게 가장 커서 접종을 꺼린다고 하는 걸로 조사가 된다면 예. 돈과 연계하는 그런 정책은 오히려 백신에 대한 불신을 더 키울 수 있는 대책이기 때문에 신뢰도를 올리는 방향을 네. 찾아야 된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백신 동의율은 크지만 네. 예약 방법이 어려워서 존재하는 문제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예. 이제 홍보를 더 강화한다거나 예. 긍정적 경제적 인센티브를 부과한다거나 그런 방향의 전략을 취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면밀한 조사부터 진행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예. 보고요. 실은 저희 어머니도 이제 60대 이제 초반이셔서 여기 해당은 되시네요. 네, 사전 그 백신 접종 그 안내가 와서 제가 그제 직접 도와드렸어요. 그래서 네. 예약을 했는데 보니까 본인 확인 절차를 다 거쳐야 되고요. 그다음에 주소지 입력하고 거기 해당 병원 중에 선택을 해야 되고 그걸 다 온라인으로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실은 어르신들이 혼자서 핸드폰으로 그걸 하시기에는 굉장히 복잡한 절차이기는 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이 좀 필요하다. 보완을 해야 될 건지 그리고 백신 안정성에 대한 것, 접종 후 유의사항 이런 정보들도 실은 조금 더 좀 더 구체적으로 제공이 좀 돼야 된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 일라디오에서 이제 아침마다 저희 이상 반응이 생기거나 네. 접종 후에 주의하셔야 될 부분들은 이제 안내 방송을 해드리고는 있지만 아마 그 시간 또 놓치신 분들이라면 못 네. 들으셨을 수도 있겠고요. 네. 어떻게 보세요, 정은혜 의원께서는? 네, 그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그 교통 상황 우리가 라디오에서 계속 알려주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좀 지속적으로 좀 반복적으로 이렇게 실시간 알려주는 것도 굉장히 좋을 거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일단은 백신 접종률이 좀 낮다라고도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주변에 백신을 맞은 사람이 없어서인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언론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백신을 맞고 되게 건강하게 생활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몇몇 경우 좀 이렇게 위험한 경우들이 있어서 좀 불안을 많이 하시는데 예. 특히 백신을 뭐 내 친구가 맞았다 아니면 내 주변에 맞았다고 하면 그 친구가 안전한 거 보고 저도 안심을 하고 맞을 수 있겠죠. 근데 그렇죠. 어르신들 사이에서는 조금 막 이렇게 루머들도 많나 봐요. 뭐 백신 예. 맞으면 뭐 치매가 걸린다 뭐 이런 그런 루머들도 있고 그래서 불안해서 못 맞으시는 분도 많기 때문에 아마 점차 저는 수가 늘어날수록 눈덩이처럼 불안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느 기점을 넘어서서 주변에 네. 나타나기 시작할 때 맞은 네네. 사람들이. 그럴 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특히 고연령층을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사실 사망률이 높은 게 고연령층에서 많이 좀 위험하기 그렇죠. 때문에 근데 지금 사실 60대 같은 경우는 1회만 맞아도 90% 예방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좀 지금 이번 주죠. 그래서 이제 예방 그 접종 그 예약을 하는 그 네, 기간이 그렇죠. 있고요. 네. 그리고 사실 오늘부터 저는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게 그 카카오나 네이버 어플을 통해서 그 자녀 백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예약을 했지만 오시지 않는 분들. 네, 근데 네.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그 네. 노쇼라고 하는 예약을 했지만 안 오시는 분도 있지만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번 병을 뜯으면 10회분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노쇼가 아니더라도 요즘 좀 뭐 접종이 뭐 미미하다든지 했을 때 또 남는 자녀 백신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그 자녀 백신으로 검색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됐을 때 이제 또 그렇다면 이제 또 젊은 사람들도 좀 많이 맞을 수 있을 것이고 네. 그러다 보면 더 소문도 많이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과거에 그 마스크 지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바로 봤을 때 우리 동네에 뭐 어느 약국에 마스크가 몇 개 남았다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었듯이 예. 백신도 그 지도를 통해서 내 주변에 어떤 병원 그래서 꼭 내 집이 아니더라도 내 회사 근처라든지 내가 지금 있는 곳 근처 이런 식으로 좀 확인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백신을 맞았을 때 뭐 외국 뭐 선진국 같은 경우는 뭐 복권을 준다든지 뭐 미국은 뭐 맥주를 준다, 야구장 티켓을 준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인센티브를 주는데요. 사실 저는 뭐 그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이 좀 하루 정도 쉬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백신을 맞은 다음 날 사실 한 3일 정도까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요. 근데 네. 백신을 맞고 좀 무리하게 일을 하거나 뭐 신경을 쓰거나 혹시라도 더 안 했을 때는 좋아졌을까. 몸이 안 좋아질 예. 수 있으니까 하루 정도는 의무적으로 아니면 한 이틀 정도까지도 쉬게 하는 건 어떤가 예. 하는 생각을 좀 해봤고요.
그리고 지금 뭐 백신 관련해서도 좀 많이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그저께 그 블룸버그에서 예. 그 코로나로 인한 그 회복성, 그러니까 그 나라가 얼마나 다시 회복을 빨리 할 수 있느냐라는 그 회복성을 발표한 게 있는데요. 대한민국이 5위를 차지했습니다. 근데 사실 1위에서 4위까지 있는 나라들을 보면 뭐 싱가포르라든지 뭐 뉴질랜드, 이스라엘 등 이렇게 사실 인구가 1,000만이 안 되는 국가들이에요. 작은 나라들. 네, 근데 네. 우리는 5천만이 넘는 국민들이 있는 나라인데도 사실 그럼 거의 1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인구가 많은 수 대비. 네. 그렇다면 저는 지금 백신이 무조건 해결책은 아니고 백신 접종이 진행되고 또한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정말 너무 참여를 많이 잘 해주셨어요. 협조를 잘 해주셔서 또 마스크도 잘 쓰고 그다음에 방역 수칙도 잘 지키고 그렇죠. 또 정부에서 이런 지침도 있고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가 모아져서 이런 결과가 나온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꼭 그 예약하셔서 접종하시길 바라고 실제로 그 어르신 분들이 예약을 안 하실 때는 네. 좀 말씀하신 대로 좀 방법이 어렵기도 하지만 자녀분들이나 뭐 주변이 도와주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네. 지금 접종을 만약에 못 하시면 사실은 그 정해진 나이에 따른 정해진 기간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기간을 놓치게 되면 사실 내년에 맞으실 수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꼼꼼히 확인하셔서 그 내가 해당되는 나이에 해당하는 곳에서 꼭 이렇게 맞으시길 바랍니다. 네. 자, 더 하실 얘기는 예, 없으시고요. 예. 자, 그럼 두 번째 뉴스로 좀 가보도록 하죠. 최근에 한 남자 교사가 그 여자 교직원의 화장실에 불법 촬영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입건이 됐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보도가 나왔는데. 근데 이제 내용을 좀 확인하다 보니까 이전에 근무했던 학교에서도 불법 촬영 카메라가 지금 발견이 됐다라는 것이 이제 보도가 나왔거든요. 이 관련된 내용을 이 관련해서 또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사과를 하기도 했고요. 자, 교육청의 입장과 계획은 또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것인지 여러 가지 궁금합니다. 신보라 전 의원께서 이제 관련 내용 좀 먼저 정리를 해 주시죠. 네. 최근 서울 관내 고등학교에 근무하는 A 교사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 교직원 여자 화장실에 불법 촬영 카메라 2대를 설치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 교사의 이전 재직 학교에서도 불법 촬영 카메라가 발견이 됐는데요. 네. A씨의 앞선 비위 사실을 접한 해당 학교가 자체 조사를 벌려서 그 카메라를 발견을 했다고 합니다. 네. 이 카메라도 그 A씨가 설치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이 되고 그렇죠. 있지는 않습니다. 이건 네. 아마 수사 결과를 통해서 밝혀지게 될 텐데요. 서울시 교육청은 이에 따라서 25일 교사 A씨의 첫 발령지인 전임학교에서도 학교 내 화장실을 긴급 점검한 결과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 카메라를 발견해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고 해당 교사는 직위를 해제한 상황이고 예.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서 징계 수위를 곧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2018년부터 학교 내 불법 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를 전수 점검하고 예. 올해부터는 모든 학교와 기관에 연 2회 의무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안내를 했는데요. 네. 그런데 같은 교사가 다른 학교 2곳에 모두 불법 촬영 카메라를 설치할 때까지 이를 알아채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가장 안전해야 될 학교에서 발생한 불법 촬영으로 상처를 받은 피해자 학부모들에게 교육감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깊이 사과드린다고 발표를 했고요. 예. 더 이상 학교 구성원의 안전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대책의 실효성을 점검 보완하겠다. 이번 사건으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요청했다고도 밝혔고요. 네. 피해자 일상 회복을 위해 심리 상담 및 회복 교육 등 적극적인 지원 조치를 마련하고 두 번 다시 이러한 범죄가 재발되지 않도록 엄중 대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2018년부터 이제 전수 점검을 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예. 학교에서 이번에도 발견한 모양이군요. 그렇죠. 첫 번째 발견 네, 사례부터가. 네. 자, 어떻게 이 사안을 바라봐야 될지 학생들 지금 교직원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한 사건인데 또 학생 화장실에도 뭐 이런 불법 그렇죠. 촬영 카메라를 설치하는 일도 지금 간혹 보도가 되고 있어서 자, 이게 근본적으로 어떤 예방책이 필요한 건지 학교 현장이 이런 공간으로 돼서는 안 되는 건 확실한 얘기고요. 두 분의 말씀을 좀 듣고 싶네요. 정은혜 전 의원께서 먼저. 네, 제가 그 오늘 이제 주제를 미리 듣고 예. 그 관련된 이제 화장실 몰래카메라 관련된 좀 기사들을 검색해봐야겠다 이러고 나서 이제 뭐 유튜브에도 검색하고 뭐 이제 포털 사이트에도 검색을 해봤는데
너무나 많은 그 기사들이 있었고 예. 사실 그러니까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1년 전에도 비슷한 기사가 있고 2년 전에도 비슷한 계속 기사가 반복되고 있고 있죠. 예, 너무나 반복되는 이 기사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렇게 반복적으로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또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에서 왜 이것이 해결이 되지 않는가라는 예. 좀 고민을 일단 먼저 했는데 실제로 뭐 우리가 이제 오늘 좀 토론 전에 잠깐 얘기를 했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또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사실 꼭 불법 촬영뿐만 아니라 뭐 범죄라든지 뭐 총기 살인 사건이 일어나기 때문에 아예 지하철역 같은데 이제 화장실을 폐쇄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 이제 지하철역에 화장실이 없거든요. 거의 없는 경우가 많고, 근데 오히려 또 유럽 같은 경우는 보면 화장실에 이렇게 돈을 받는 분들이 계시는 경우도 많아요. 뭐 이렇게 요즘 기계로도 하지만 사람이 앉아서 돈을 받고 그 화장실에 누가 들어가는지 확인하고 또 오랫동안 나오지 않으면 좀 의심을 해볼 수도 있고요. 뭐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게 좀 그런 방법으로는 좀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해봤지만 이것만이 꼭 답은 아니다라는 생각도 좀 해봤고요. 근데 이제 이런 반복적으로 나오는 이런 사건에서 이번에도 보면 직위 해제가 됐어요. 예. 근데 좀 처벌이 너무 약한 게 아닌가라는 약하다. 생각을 했는데 네.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 범죄에 대한 뭐 이게 중대 범죄인지 정말 그런 인식의 수준과 그리고 실제로 그 피해를 당하신 분들의 그런 어떤 두려움이라든지 염려, 네. 걱정 등에 대한 그게 좀 이렇게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특히 모든 성범죄가 좀 그렇긴 하지만 사실은 이건 꼭 여성의 문제만도 아니고 사실은 우리 아이들의 문제일 수도 있고 그렇죠. 네, 또 학생들이 또 문제를 또 당할 수도 있기 네. 때문에 이게 뭐 어떤 특정 뭐 성별이라든지 이런 걸 떠나서 정말 그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그게 우리가 뭐 학교에서도 수시로 뭐 이제 감시를 하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게 발각이 되었을 때 그 처벌의 수위가 저는 너무 낮다. 정말 인식의 문제다. 네네. 그래서 네. 그렇게 했을 때에 물론 뭐 처벌을 당한다고 내가 그래도 하겠다라는 뭐 분들도 계실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이게 굉장히 중대 범죄구나. 정말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좀 국민들에게도 인식을 시켜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들고 네. 그리고 이게 그 몰카를 찍었던 목적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개인적으로 그냥 소장을 하려고 했던 건지 아니면 뭐 이거를 뭐 공유를 해서 사실은 뭐 금전적인 이득을 취득을 했는지 아니면 예. 뭐 이렇게 지인들에게 보냈을지 뭐 이런 것들 해서 그런 것들도 분석을 해서 이게 단순히 그냥 처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이걸 가지고 도대체 무슨 목적으로 어떻게 사용을 했는지도 추적을 해야지만이 그렇죠. 네, 더 이상의 피해자가 없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사실은 저도 이제 좀 나이가 들고 제가 지금 또 아기 엄마가 되고 이러면서도 사실 젊었을 때보다는 그런 불안한 마음들이 좀 적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특히 가능하면 그런 공공 화장실 같은 경우를 이용할 때는 가능하면 사실 저는 안 가요. 그래서 안 가려고 좀 참기도 하고 그래서 집에 와서 화장실을 가기도 하고 그리고 아니면 꼭 뭐 문을 열어본다든지 이런 네. 확인을 하기도 하는데 사실은 이게 정상적인 전 생활은 아니라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그냥 내가 있는 공간에서 특히 학교라는 것 굉장히 안전해야 할 곳이잖아요. 교사도 그렇고 학생에게도 안전이 담보돼야 되는 곳인데 그곳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건 굉장히 심각하다. 네. 좀 인식을 해야 될 것 지금 안 같습니다. 그래도 디지털 성범죄가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과연 어떤 용도로 이 불법 촬영한 내용들이 쓰여질 것인가 하는 거에 따라 또 처벌의 수위를 조금 더 만들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지적도 해주셨고요. 신보라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교내에서 일어나는 그 불법 촬영 범죄가 실제 그 객관적인 수치로도 3년 만에 2배가 넘게 늘어났더라고요. 그렇군요. 2016년에는 68건인데 예. 2019년에 175건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교육부에 따르면 2016년에서 2018년까지 초중고에서 발생한 몰카 범죄 중에 학생을 대상으로 한 행위가 81%고요. 그럼 상당히 다수네요. 네. 고등학교에서 일어난 사례가 63%, 초등학교 불법 촬영도 약 16%. 그러니까 초등학교까지 이런 범죄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게 저도 놀랍네요. 네, 경악할 만한 수치였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이제 이번 사례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수조사도 했고 점검을 했는데도 발견을 못했어요. 예. 그건 저는 이제 근본적인 예방의 문제에선 처벌 문제가 있겠지만 이 전수조사의 점검의 방식에 근본적인 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걸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보고요. 그런데 이제 실제로도 봤더니 이 서울시 교육청이 2020년 학교 화장실 불법 촬영 카메라 점검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 7월 8월에 실시된 이 점검에서
정부가 마련을 해놓은 공중화장실 불법 촬영 점검 매뉴얼이 제대로 활용이 되지 않은 것으로 좀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매뉴얼은 뭐냐면 집중 점검일 경우에는 지자체, 경찰, 공공기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을 아예 구성을 해야 되는 구성을 거군요. 해서 네. 그러니까 전문가 입회하에 진행이 돼야 되는 거죠. 예. 근데 자료에 따르면은 그 서울 11개 교육지원청 중에 예. 4개 지원청이 그냥 학교 자체 인력으로만 구성을 해서 점검을 했다거나 네. 은퇴 교원을 활용했다든가. 활용해서 점검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난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실은 제대로 전문적으로 못 몰카를 잡아낼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견을 못한 네. 것으로도 볼 수 있는 몰카도 것입니다. 점점 진화할 거고요. 그걸 또 그럼요. 찾아내려면 그것도 또 진화해야 되는 게 아닐까 네.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네. 이런 정부 매뉴얼조차도 실은 매뉴얼도 있어도 매뉴얼대로 집행하지 못하는 문제가 비단 이런 문제들뿐만이 아니에요. 실은 우리 사회 곳곳에서 그렇죠. 원칙을 맞아요. 정하고 법을 만들고 그 집행 지침을 만들어 놓고도 일선 현장에서 그 매뉴얼조차도 집행을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몰카 진화한 그런 몰카조차 잡아내지 못하는 형국이 된다. 네. 그래서 저는 이 전문성이 있는 인원들을 참여를 그런 의무화하는 네. 방향의 점검의 질 제고도 예. 진짜 정말 막 너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처벌, 예방, 점검 이게 삼각 구도로 잘 이루어져야만 이런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것 그렇죠.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아동 청소년 대상이기 때문에 더 문제인 것 같고 처벌이 약한 것도. 네. 네. 자, 끝으로 더 하실 얘기 있으신지? 네, 없으십니까? 네. 예. 그럼 여기까지 얘기를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금 말씀해 주신 처벌, 예방, 점검 이 세 개 분야에서 어떤 부분에 미흡함이 있는지 조금 더 점검해서 근본적인 예방책을 만들어야 될 것 같네요. 두 분과 얘기를 하다 보면 조금 될 것 같은데 조금만 노력하면 하는 네, 아쉬움이 들기도 맞습니다. 하고요. 네. 예. 앞으로도 저희가 계속 점검해 보겠습니다. 뉴스픽 정은혜 신보라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0시 30분 향해 가고 있고요.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듣고 오겠습니다.